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4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인사 가운데 국민들을 가장 놀라게 했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 것은 박지원 씨를 80을 앞둔 박지원 씨를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한 사실입니다. 국회 청문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기관의 속성을 무시하고 특히 대한민국의 정보기관, 북한 노동당 정권을 상대로 국가 존망을 걸고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장으로서는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될 사람을 임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장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김정은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남한의 종북 세력이 두려워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교류가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미 군사 동맹 관계인 미국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히 미국 국가정보기관 CIA와 한국의 국가정보기관 국정원은 서로 카운터파트입니다. 서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상대가 동맹국 편이 아니고 김정은 편인 것 같다고 하면 누가 정보를 줍니까? 정보는 결정적 시기에서는 국가가 망하느냐 흥하느냐를 결정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특히 군사정보가 그렇습니다. 자, 이런 판국에 박지원 씨를 이 자리에 임명했다. 우선 내가 미국 CIA 부장인 것 같으면 박지원 씨한테 고급 정보를 주겠습니까? 박지원 씨한테 고급 정보를 주면 이게 어느 쪽으로 갈 거냐 하는 데 대한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지원 씨가 김정은의 호감을 갖고 있고 김정일과 김정은도 박지원 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정보기관장의 생명은 사라진 겁니다. 아니, 적과 싸우는데 적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고 적이 또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면은 더구나 지금 이 순간 말이죠.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는 대북 첩보망, 아마 북한에도 있겠죠. 중국에도 있겠죠.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목숨을 걸고 제공해주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씨가 앉았다고 하면 정보를 제공해 주겠습니까? 과연 이 정보가 비밀이 지켜지느냐? 정보기관의 가장 소중한 것은 비밀을 지키는 겁니다. 비밀을 지키는 겁니다. 이 정보가 어디에서 들어왔다는 것은 절대로 그 소스를 알리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정보원이 죽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씨가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비밀을 지켜주고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박지원 씨가 결격사유라는 것은 한 10개쯤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00년 6월 15일 김정일, 김대중 이른바 6.15 선언이 나오는 그 회담, 그 평양회담을 마쿠에서 북한 측과 협상해서 마련한 사람이 바로 문화관광부 장관이던 대통령 특사 박지원 씨였습니다. 그때 싱가포르 북경에서 북한 측과 논의를 하면서 회담을 성사시키는데 이때 박지원 장관을 보좌했던 국정원 간부는 김보현 국장, 그 밑에 서훈 과장이 있었습니다. 이 서훈 씨가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는 안보실장까지 올랐습니다. 안보실장. 그럼 이 회담에서 무엇이 결정됐느냐? 회담 기록을 보면은 나중에 대북 불법 송금 사건과 연관되어서 특검이 만들어져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 특검 진술서에 박지원 씨가 이 회담에 대해서 다 자세한 진술을 한 것 등을 종합하면은 이 회담은 시작이
현대그룹 정몽헌 씨가 일본을 통해서 김정일이가 회담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박 장관한테 전하고 박 장관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면 자네가 책임지고 협상을 하라 해서 성사된 겁니다. 출발부터가 이게 잘못됐습니다. 즉 현대그룹이 끼어버렸습니다. 현대그룹이 끼으니까 현대그룹은 당시에 아주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김정일 김대중 회담을 성사시켜 가지고 사업상의 이득을 보겠다는 욕심이 거기에 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후 준비회담 기록을 보면은 북한은 무엇이 논의될 거다 하는 것보다는 돈이었습니다. 돈을 밝혔습니다. 얼마를 줄 거냐 하는 흥정이 한국 측과 북한 측 사이에서 지리하게 오어갑니다. 그래서 회담이 깨지기도 하고 결국은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현대그룹이 4억 달러를 낸다. 그리고 1억 달러는 정부가 낸다. 이런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현대그룹이 정부가 내겠다는 1억 달러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5억 달러가 되는 거죠. 그럼 현대그룹이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정권 측에 박지원 장관을 통하고 해가지고 정권 측에 부탁을 해가지고 산업은행으로부터 5억 달러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환전을 해가지고 임동원 원장의 국가정보원을 시켜가지고 해외에 있는 김정일의 비밀 계좌 등으로 송금을 하게 되는 거죠. 4억 5천만 달러 플러스 5천만 달러의 물건, 이렇게 해서 5억 달러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최초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박지원 씨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결국 형을 살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보통 사건도 아니고 이 사건의 본질은 반핵 사건입니다. 핵 개발하고 있는 북한 도당 정권에 왜 현금을 줍니까? 현금 4억 5천만 달러를 왜 줍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국가정보원장이 되었는데 CIA 부장이 정신착란증에 걸리지 않았으면은 그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고급 정보를 교류하겠습니까? 고급 정보를 교류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물론 북한에 대한 정보가 많습니다. 우리는 인적 정보가 많아요. 그러나 미국은 전자감청이라든지 사진 정보가 많습니다. 이 두 정보가 합쳐져야 돼요. 그런데 최고급 정보, 미사일, 핵 이런 것과 관련된 또 실시간 정보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결정적 시기 때 이런 정보 교류가 안 된다. 막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미국이 북한이 핵미사일 지금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 정보기관이 알았다. 이걸 한국 측에 알려주면은 북한 측으로 들어갈지 모르겠다 해서 안 주겠다 하면은 우리가 핵미사일 맞고 공멸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극단적인 경우지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박지원 씨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박지원 씨가 한 거짓말 중에 많은 것이 국가에 해를 끼쳤습니다. 제 기억만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시진핑 당시 중국 국가 부주석이었습니다. 차기 권력자로 내정되어 있는 만났더니 시진핑이 김대중에게 당시 대통령 이명박 욕을 하더랍니다. 한반도 평화의 회방꾼이다. 그런 이야기를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 정부가 부인하고 그런 관계에 대한 문서를 가지고 있었던 이명박 정부가 부인해서 공식적으로 그것은 거짓말임이 밝혀졌습니다. 아니 이런 거짓말 하면 됩니까? 이명박이가 한반도 평화의 회방꾼이라는 이야기를 현직 중국 국가 부주석이 했다. 그건 첫째, 비밀을 지키지 않았다. 설사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비밀을 지켜야죠. 이명박도 현직이고 시진핑도 현직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한국과 중국 관계를 완전히 망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연평도 포격 직후에 한다는 이야기가 북한 노동당 정권을 규탄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가 뭐 4대강 사업에 돈 많이 들었다가 이런 꼴을 당했다는 식의 비아냥, 천안함 폭침에서 겨우 살아난 수병들이 환자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한 걸 가지고 비아냥거렸다든지 그 리스트를 뽑으면은 막말과 거짓말의 리스트가 아마 몇 페이지 나갈 겁니다. 몇 페이지 나갈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보기관장하고는 제일 맞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정보기관장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거짓과 진실을 판단하는 겁니다. 거짓과 진실을 판단하는데 거짓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국가정보원장이 됐다? 그럼 국가정보원의 정보를 누가 믿습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국가정보원장이 됐다고요? 이거 누가 믿습니까? 이것은 김정은 정권에는 좋은 소식이 될지 모르지만은 아마 미국과 지금 이 순간에 미국과 일본의 정보기관 탑 수뇌부에서는 아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박지원 파일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밑줄 치면서 연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박지원 씨는 민주투사도 아닙니다. 이른바 민주투사도 아니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전두환 대통령이 1981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 환영하기도 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1980년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니까 축하도 하고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이 보기에는 박지원 씨의 가장 뛰어난 점은 김정은이가 좋아한다, 김정일이가 좋아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김정은이가 좋아하고 김정일이가 좋아했던 사람이 국가정보원장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좋아할 수가 없죠. 한반도의 무력 이념 대치 상황은 민족 사이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인데 적과 가깝고 대한민국과 먼 동맹국가도 먼 사람이 국가정보원장에 앉았다. 그게 앉힌 사람 문재인,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